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가 받은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혁신 기술단 김은주 단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언택트 경제 시대의 클라우드가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택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는 말 그대로 컨택트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 언택트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지금 언택트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가 왔다는 뜻이겠죠. 예전에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만나서 교육을 해본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근데 언택트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교실에 교사도 없고 학생들도 없는 텅 빈 교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언택트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다른 언택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또 다른 언택트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현재 탑골공원의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컨택트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나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가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제도와 사업들은 당연히 컨택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었죠.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었고 컨택트 기반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택트 시대가 왔죠. 이 그림이 이제 컨택트 시대에 이루어지던 이런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모습인데요. 탑골공원에 여기 이제 그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있고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줄지어서 기다려서 무료 급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컨택트 시대에 이루어지던 무료 급식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가 왔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사회의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폐쇄죠. 그죠? 마치 이전 시대에 우리가 봤던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난 것이 언택트 시대가 돌아오면서 빈 공간,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교육 환경을 보여주었듯이 언택트 시대의 복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폐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택트 있던 거죠. 과연 이 폐쇄가 탑골공원에서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무료 급식소들이 대부분 다 폐쇄돼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끼를 이 무료 급식을 이용해서 하루 한 끼를 해소하셨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참으로 갑갑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코로나가 초래한 언택트 시대가 온 거죠. 우리가 언택트 시대가 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언택트는 이런 단절을 의미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컨택트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복지나 대시민 서비스, 어떤 경제 활동, 비즈니스 활동들이 사실상은 단절화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단절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는 매우 선진화된 기술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흩어지면 반드시 연결하려고 하는 매우 특이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던 시대에 멀리 퍼져나갔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짓을 할까요? 도로를 깔고 철로를 깔아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거리를 서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식도 궁금하고 물건도 전하고 싶고 안부도 알고 싶으니까요. 사람들은 또 지구가 답답하니까 우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화성 탐사도 하고 달나라도 가고 또 더 먼 곳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어떤 짓을 합니까?
우주 통신을 개발하죠. 어떻게 하려고요? 그 멀리 나간 우주 공간을 지구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매우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흩어지면 반드시 연결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이런 연결 욕구에 굉장히 기여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이었죠. 더 이상 신기한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20세기 들어서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은 매우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1969년에 시작됐다는 인터넷은 이후에 월드와이드 웹이 도래할 때까지 발전은 했으나 인간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988년, 93년에 이어지면서 월드와이드 웹이 개발되고 웹 브라우저가 보급되면서 실제적으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원들을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제약이 있었죠. 공간전 제약인데요. PC 앞에서만, 노트북 앞에서만 원격으로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연결하여 이용할 수가 있는 환경이 이후에 구축이 됐습니다. 여기 단 하나의 공간적 제약이었던 PC 앞에서만 가능했다라는 이 연결 환경은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빠르게 해결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떤 기계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항상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잠자리에서도 머리맡에 두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의 의미를 주고 있죠. 언제 어디서나. 따라서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기술의 성숙은 우리한테 결국 어떤 시대를 안겨준 겁니까? 멀리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상황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멀리 흩어져 있는 자원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시대를 우리는 디지털 온디맨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시기는 코로나19를 맞이한 이 시기는 디지털 온디맨드 시대에 우리는 임하고 있었고 이런 디지털 온디맨드의 추세는 사실은 21세기 전반에 걸쳐서 21세기 전체의 사회나 문화나 정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자원을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 환경은 네트워크의 속도, 5G 시대, 4G, 5G 시대를 맞이하면서 4G 시대 한 편의 영화를 다운로딩 받는데 평균 16초 걸리는 시대가 4G 시대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10배 이상 훨씬 빨라지는 5G 시대가 왔지만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속도까지 가미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흩어져 있는 자원을 내가 항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온디맨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었고 이런 환경하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한 건데요. 디지털 온디맨드 시대가 의미했던 것은 굉장히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닉네임, 별칭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구독경제 시대라고도 얘기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면서는 공유경제의 시대가 왔다고도 얘기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O2O 비즈니스가 열리고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O2O 비즈니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비즈니스 활동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가까운 예로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접속 채널은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웹을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택시라는 실물 경제를 통해서 실현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O2O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온디맨드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서비스에 접속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거나 실현하는 이런 액티비티의 월드에 우리는 살고 있었고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완전한 신뢰성을 갖고 이걸 완벽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사회와 문화는 크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면 우리 집에 갖고 있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집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 갖고 있으려면 캠핑용품, 캠핑카, 요트 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부분들을 직접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고자 하겠죠. 소유는 이용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구매였죠. 그러나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겠다면 구매 대신에 우리가 취하는 활동은 구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었죠.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상점에서 구매를 했다면 우리가 이용하고 구독하기 위한 공간은 디지털 공간에서 접속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품에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소나타 2018년 모델, 소나타 2019년 모델 이렇게 버전이 있었죠. 아이폰을 산다. 아이폰 8, 아이폰 9, 아이폰 10, 지금 아이폰 12를 기다리고 있죠.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대의 디지털 온디맨드의 상품들은, 서비스들은 리얼타임 업데이트 됩니다. 더 이상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버전이 있습니까? 버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러나 11초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더 이상 리얼타임 이 언디맨드 시대에는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 실시간 변화 발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이거는 다가올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온디맨드 기술의 성숙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에 진입해 있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디지털 온디맨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언택트는 과연 어떤 의미여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 환경에서도 연결해서 접속해서 서로 통신하고 싶은 환경이 강한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비대면, 비접촉을 통한 언택트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성상 근본적으로 디지털을 이용해서라도 디지털 대면과 디지털 접속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용어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언택트라는 건 말 그대로 단절을 얘기하거든요. 단절을. 그러나 우리가 언택트 시대의 도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단절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비접촉을 지향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절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컨택트하는, 실제로 만나는 시대를 원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인 디지털 컨택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향점을 명확하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쏘아올린 시대는 언택트 시대를 쏘아올린 것이 아니고 디지털 컨택트 시대를 또 쏘아올린 것이고요. 이런 디지털 컨택트는 사실은 디지털 온디맨드 기술의 발전으로 온디맨드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진행되고 있던 트렌드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속도가 매우 가속화됐고 그 영역이 매우 빠르게 다각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현상은 디지털 온디맨드 기술 기반으로 컨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컨택트를 가속화시키는데 그 영역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컨택트를 실행하게 되는 말 그대로 디지털 기반의 연결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속도가 가속화되고 디지털 컨택트의 온디맨드와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영역이 다각화되는 현상은 이미 여러분이 다 겪고 계신 부분입니다. 교육이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으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문화가 극장에서 관람하거나 공연을 관람했던 문화가
집에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접속해서 활용하게 되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실물 경제에서 구매를 했던 문화가 온라인 쇼핑, 홈쇼핑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놀랄 것도 없는 언택트가 디지털 컨택트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이것을 가속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던 쇼핑이라든지 관람들은 디지털화로 바뀌는 현상이 매우 역전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경제적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다각적인 부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들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또 뭐 사람들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게임 같은 거 집에서 하는 활동들 디지털 뭐 콘텐츠를 이용한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각화된 것 같지만 여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기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배달이든 그것이 쇼핑이든 그것이 게임이든 그것이 교육이든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디지털 컨택트로 바뀌면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기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이 교육의 디지털 교육화, 문화의 디지털 문화와 경제 활동의 디지털화는 서로 다 각각 다른 활동 같지만 하나의 공통된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도 온라인 문화도 온라인 쇼핑도 다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너무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결과겠죠. 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영역이 클라우드로 귀결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컨택트가 활성화될수록 속도가 강화될수록 영역이 다각화될수록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제공자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 하나는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뭐가 너무나 많을까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요. 그리고 디바이스가 너무 많이 붙어요. 디바이스가 많이 붙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프로세스 양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냐면 하나의 작은 기업이 하나의 기관이 그 모든 것을 수용해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 많은 것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지어는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클라우드에서 탄생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클라우드가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다각적으로 디지털 온디맨드와 결합되면서 뭐 사회나 문화나 여러 가지 기여하고 있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번에 공적 마스크 정보 제공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미션은 공적 마스크가 배포되기 시작했고 약국에서 실제적으로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국민들한테 어떤 약국에서 어떤 마스크가 몇 장 남았는지를 공적 마스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간 전달함에 있어서 원래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1년 걸리거든요. 서버 사고, 뭐 시스템 개발하고, 뭐 테스트해서 배포하는데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었죠. 정책 발표 후에 실제 공적 마스크 정보를 제공하자라고 결정한 이후에 일주일 뒤에 이 시스템이 오픈되기를 원했죠. 이때 기여했던 것이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국민의 디바이스가 붙는 많은 디바이스가 붙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처리해야 된 프로세스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일주일 안에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반은 클라우드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적 마스크 서비스는 공적 마스크 API라든지 앱이나 국민들이 이용했던 앱이나 웹을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만들어내고 제공함으로써 1시간에 약 1000만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굉장히 헤비한 트래픽도 성공적으로 견디면서 공적 마스크를 제공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런 디지털 온디맨드가 언택트의 이 문제를 디지털 컨택트로 해결해 나가는 상황은 사실은
현실에 있었던 어떤 그 현실에 있었던 문제나 현실에 있었던 해결책을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옮겨 넣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오래 걸렸던 것을 디지털 상황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일주일 안에 해결하는 이런 상황을 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술이나 온디맨드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언택트 시대, 디지털 컨택트 시대에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는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그 해결책을 온라인으로 똑같이 구현하는 거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현실의 문제를 디지털로 훨씬 좋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을 단순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현실 교육에서 못했던 교육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해야만 합니다. 주입식이나 집단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평준화된 교육을 제공했다면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은 학생들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가 현실에서는 집합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온라인 복지로 바꾸면서는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컨텍스트 어웨어한 상태에서의 디지털 복지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훨씬 나은 세상을 디지털 온디맨드를 통해서 만들어야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온디맨드 기술도 세컨드 라운드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디맨드 경제가 실현되면서 사람들의 새로운 성향에 맞추어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입지 않습니까? 온디맨드 상황을 맞이한 지 우리가 이미 10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컨드 라운드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한테 훨씬 똑똑한 서비스를 주기를 바라고요. 심지어는 그 서비스가 매우 빨리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더욱 언제 어디서나 내 냉장고에서도 길을 갔다가도 실행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세 가지 변화의 온디맨드 디지털 기술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똑똑해질 것이고요. 좀 더 빨리 변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언제 어디서나를 실현하는 온디맨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도 이를 발맞추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똑똑해지기 위해서 AI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하는 그러한 똑똑한 클라우드로 진화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엣지 클라우드 같은 현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컨드 라운드의 온디맨드 기술 혁신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컨택트를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런 온디맨드 현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실제적으로는 현실을 디지털로 미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와 잠재력을 끌어내는 새로운 노멀 시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